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울 수만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불임금이 늘었는데 경남은 어느 지역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체불임금 청산을 요구하며 원청조선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 지 20여일. 월급과 퇴직금 24억 원을 주지 않고 협력업체인 회사가 파산한 겁니다. 남호 씨는 부모님에게 일을 알리지 않은 채 명절을 농성장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일단 명절이라면 일단 손에 뭐 들고 집에 찾아가고 인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올해는 못 될 것 같지 않고 여기 있으려고요. 조선소 협력업체가 밀집한 거제 산업단지. 컨테이너에 근로자 20여 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합니다. 체불임금 때문입니다. 홍용원 씨는 올해만 회사 두 곳에서 모두 6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돈 못 받은 게 나 한 사람이 아니고 다 같이 받아야 되니까 다 같이 오늘 결정을 보고 행동을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까지 거제 통영 고성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지난해보다 배로 급증했고 이 때문에 올해 경남 전체 체불임금도 93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체불 근로자 수도 비슷하게 늘어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지난 한 해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마저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신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나도 또 추석이고 오더를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식들 입장으로서 마음도 안 좋고. 풍성해야 할 명절이 실업과 체불임금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겐 쓸쓸함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김한표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김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을 체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부산지검 특수부가 거제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김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거제와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해온 한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인허가 청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에게 돈이 건네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배경과 대가성 여부, 사용처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받은 게 김 의원의 지시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추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건설업자가 새누리당 거제당협 간부인 만큼 김 의원 측에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일 김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9시간 동안 조사받은 데 이어 사무국장까지 전격 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홍 지사 측은 윤 씨가 배달사고 의혹을 벗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선관위는 이달 말까지 정당이나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목적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버스 등을 제공하는 위법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 칠레 FTA로 저가의 수입 포도가 밀려들면서 국산 포도 농가들이 벼랑 끝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마다 수익이 감소하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40년째 고향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온 이동기 씨. 높아지는 인건비와 포도값 하락으로 수익이 해마다 줄면서 올해 수확을 끝으로 포도 농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올해는 300원, 400원 이래 그래 받아가지고는 농사 비용 원가가 안 나와가지고 인근 또 다른 포도밭은 아예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창에서만 2년 새 전체 포도 농가의 3분의 1 이상이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이맘때쯤 열매로 가득해야 할 포도나무는 이렇게 고사하고 있고 농장 전체는 수풀로 뒤덮였습니다. 한칠레 FTA 발효 이후 포도 수입량은 해마다 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치인 6만여 톤이 수입됐습니다. 수입산 공세에 국산 포도를 찾는 소비자가 줄면서 폐업 농가가 속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포도 재배 면적 역시 2000년 2만 9천여 헥타르에서 지난해 1만 5천여 헥타르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폐업 농가들이 주로 사과와 복숭아 등으로 전환하다 보니 이들 작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수입 관료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과수 시장 자체는 계속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작물로 수익이 좋다고 하면 그쪽 작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폐업만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과수 농가들의 위기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제수용품 등의 원산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한데요. 원산지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식육점 진열장, 분명히 국내산이라고 적힌 목살과 삼겹살을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장실로가 확인해보니 목살은 멕시코산, 삼겹살은 캐나다산입니다. 원산지를 속인 겁니다. 부산의 한 전통시장, 국내산이란 팻말이 깐 마늘과 함께 빻은 마늘도 팔고 있습니다. 깐 마늘은 진짜 국내산이 맞지만 빻은 마늘은 아닙니다. 빻기 전 마늘이 든 상자에는 원산지 중국이란 글자가 선명합니다. 단속반이 들른 뒤에야 원산지가 적힌 팻말을 세워놓는 주인. 옆으로 빠져버리기도 하고 시야 너무 가가지고 논다고 해갖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인도산 볶음깨인데도 낱개 포장지에는 아무런 원산지 표시가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사로 생각하고 했는데 말은 합니다. 손님들한테. 대화를 합니다. 소비자들은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는 품목별로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부산에서 지난 이틀 동안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4건.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연휴 전날인 오는 13일까지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가을 더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볕도 강하게 느껴지는 데다 습도까지 높아 여름 기온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창원 29도, 김해는 30도까지 오르겠고 오후 한때 내륙을 중심으로는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내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이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남부지방으론 낮은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개까지 짙게 끼면서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9도, 그 밖의 지역도 20도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쌀쌀하게 시작하는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밀양 30도, 창원과 거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낮엔 더위가 아침 저녁으론 선선한 기분이 들겠습니다. 진주 17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29도, 하동과 합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동해상을 중심으론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의 기득산업 공경열 대표가 판재 성형 분야 숙련 기술을 인정받아 2016년 대한민국 명장 11명 가운데 한 명에 뽑혔습니다.
경남 중소기업청이 추석을 맞아 내일 동마산 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 장보기 등 지역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입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7회 친환경 국가인증 농식품 명품 대회 출품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접수합니다. 경남 창조센터의 한 보육기업이 3년 동안 중국에 건강식품 50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창원에서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고 양산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에서 9,680여 명이 타 지역으로 이동해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인구 유출이 가장 많았고 김해시가 1,460여 명, 사천시가 1,060여 명으로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면 양산시는 7,180여 명이 전입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고 거제시와 진주시가 각각 4,900여 명과 3,42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경남도지사가 부부의 날 기념 행사를 열고 이와 관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 어제까지 도민 의견을 받아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13일부터 18일 사이 경남 지역 고속도로와 혼잡 예상 지역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교통경찰 183명과 교통기동대 450명, 교통협력단체 등을 총동원해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매장, 공원묘지에서 차량 소통을 돕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혼잡이 예상되는 고속도로 구간에는 경찰 헬기를 투입해 갓길 주행과 사고 유발 행위를 단속할 예정입니다. 창녕 등 경남 4개 군 지역 노후 상수도관 개량에 정부 예산 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창녕과 하동, 산청, 함양 등 경남의 4개 군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 개량을 위해 사업 첫 해인 내년에 7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등 앞으로 5년간 최대 7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 업무로 지자체가 재원을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심각한 누수율과 재정 취약성 때문에 국비가 지원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